오늘은 우리 계획 수립 책 잘 갖고 오셨나요? 수립 및 분석. 지금 오늘 배울 거는 이제 2 장인데 여러분 혹시 지난주까지 어떤 내용을 배우셨냐면 우리 조달 주기의 5 단계. 그쵸? 맨 처음에 조달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제 계획 수립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장 조사를 하고 그 시장 조사 내용으로 이제 결론을 지어서 입찰 및 낙찰하고 그다음에 이제 낙찰자가 선정이 되면 계획을 실행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계획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중간중간에 관리 들어가는 계획 관리 그다음에 계획 관리를 통해서 계약이 정상적으로 다 완수가 되면 계약 종결하게 되는 그 조달 주기의 5 단계 계, 시, 입, 관, 종 그 내용을 전체를 다 훑어봤었어요. 그러면 오늘 배우시는 이 단계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조달 주기에 계획 수립하고 시장 조사해서 입찰하고 관리하고 종결하는 개시, 입관, 종 중에 요 시장 조사에서 입찰하는 요 단계를 조금 더 세분적으로 2 장에서 더 살펴볼 겁니다. 요 부분들이 이제 제일 재밌는 내용들일 것 같은데 이제 요 입찰 실행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5 가지를 꼽으라 하면 제일 먼저 입찰 실행 절차에서는 입찰 공고가 제일 먼저 시작이 될 거고요. 입찰 실행에서는 입찰 공고가 첫 번째. 그다음 입찰 공고를 통해서 낙찰자를 평가를 하겠죠. 요 평가를 해서 낙찰자를 선정을 할 거고 낙찰자를 선정을 했으면 이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게 이 계약을 체결하는 게 요 입찰 실행 절차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 4개가 각 1 절, 2 절, 3 절, 4절 이렇게 될 겁니다. 요 내용들이. 그래서 오늘 배우는 거는 이제 지금 1 교시 때 배워볼 거는 입찰 공고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입찰 공고에 여러분들 입찰 공고는 누가 올리나요? 계약 담당 공무원. 그죠? 요거 조달청이 올립니다. 요 조달청이 올리는데 조달청이 무슨 내용인지 알고 올려야 될 것이고 그 입찰 공고문에 올리기 전에 이제 수요기관 내부에서 내부적인 절차를 통해서 입찰 공고문을 이제 확정지어서 올릴 거잖아요. 그래서 입찰 공고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는 처음 보는 단어가 나올 텐데 요 입찰 공고 중에 발주라는 걸 배우게 될 겁니다. 요 발주. 그래서 첫 번째 입찰 공고가 뭐냐. 제일 중요한 입찰 절차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입찰 공고는 뭐냐면 수요기간이 필요한 물용공을 획득하기 위해서 잠재적인 공급업체의 입찰 참여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행위인데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공고문이니까 더 그 안에서는 그 내부 기관 안에서는 치열하게 그 내용들을 분석하고 객관화시켜서 올려야 되겠죠, 이 공고문은. 그래서 이 입찰 공고문의 원칙은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하고 투명성이 확보돼야 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만큼 요 입찰 공고의 내용은 모두가 다 합리적이게 인 내용으로 공고문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내부 안에서는 엄청나게 복잡한 내용들이 의견들이 수렴이 오고 간 내용들을 바탕으로 입찰 공고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입찰 공고를 올리기 직전에 하는 단계가 뭐냐면 요 수요기관 내부에 발주 절차라는 게 있어요. 수요기관 내부에서는 이 발주 절차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급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입찰 공고문이 올라와. 그래서 입찰 공고문 올라온 걸 보고 들어가요. 입찰 공고에 들어가. 그럼 입찰 공고가 게시되는 기간은 모든 협상에 의한 계약 이런 내용들에 따라서 공고문의 기간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최소 9 일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면 9 일간에 내가 그 입찰 공고문에 맞게 준비를 한다 그러면 수주 성공 가능성이 높을까요? 빠듯하잖아요. 일단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만약에 물품 제조하는 우리가 지금 물품은 갖고 있어, 공급업체가.
공급 업체가 올라온 그 입찰 공고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물건이지만 입찰 공고문에 제조회사라고 나와 있는 그 업체만 들어갈 수 있다 하면 우린 지금 제조업체라고 등록이 안 되어 있어. 그러면 제조업체까지 또 등록하는 기간들이 필요하니까 입찰 공고문 보고 들어가면 너무 늦잖아요. 그래서 그 공급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전 규격 공개라는 이 입찰 공고문 올리기 전에 올라가는 그 공고문을 보고 준비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똑 부러지는 공급업체들은 입찰 공고 올라가기 전에 미리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즉 여러분들 미리 정보를 선점을 하면 아무래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이 많잖아요. 미리. 우리 부동산 학개론에서도 배우면 모두가 다 공평한 공개된 정보에서는 이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네. 모르는 미래 정보를 획득하는 사람들이 초과 이익을 습득을 하는 것처럼 입찰 공고도 똑같아요. 그래서 좀 더 발빠르게 연간으로 사전 규격 공개가 확실하게 올라가야 되는 그 내용을 보고 들어가는 게 이제 공급업체는 수주 성공의 가능성이 큰데 그 내용이 이제 그 발주 절차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 올라오는 이 초과 이익을 할 수 있는 수주 성공을 할 수 있는 사전 규격 공개 단계가 나옵니다. 이 발주 절차가 뭐냐? 이 발주 절차가 뭐냐면 우리 조달 2단계 시장 조사에서 입찰 공고문을 올리기 전 진입하는 과정에서 수요 기관이 구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세부 업무 수행 절차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이론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요겁니다. 그래서 발주 절차의 가장 마지막 단계가 요 사전 규격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전 규격 공개를 통해서 입찰 공고 아니에요. 그래서 사전 규격 공개를 통해서 이해관계자들한테 먼저 의견을 조율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타당한 내용들인지 그리고 공급업체에서는 뭐 본인들 업체에서 그 마이너스 조항들 이런 거 절대 할 수가 없는 내용들을 의견을 제시하고 수렴하는 단계가 사전 규격 공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정의를 한번 보면 입찰 공고 이전이에요. 그래서 사전 규격 공개는 말 그대로 사전에 규격을 공개한다라는 내용이라 입찰 공고 내용은 아니다라는 게 여러분들 가장 큰 내용이고 발주 절차를 이때 사전 규격 공개하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 구매 규격서 또는 기술 규격, 과업 내용, 설계도, 평가 기준 등에 대한 추가 삭제 보완 등 개선 의견을 수렴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게 사전 규격 공개의 단계입니다. 그럼 이 사전 규격 공개가 어떤 진행을 통해서 하느냐 요 내용을 보시면 그 전에 이제 사전 규격 공개는 제가 지금도 얘기했듯이 규격 공개 의견을 등록해서 통과한 효과적인 입찰을 준비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단계고 그래서 발주 절차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요 사전 규격 공개는 어떠한 절차를 따르느냐 한번 첫 번째부터 보시면 여러분들 페이지는 39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발주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요기간 내에서 수립을 합니다. 그럼 발주 계획을 수립을 하고 나면 그 안의 내용이 적합한지 타당한지 계약 부서를 통해서 심사를 받고 감사를 의뢰를 받아요. 그래서 의뢰를 하면 그럼 계약 심사 결과를 통보를 해줄 것이고 그 다음에 감사를 의뢰했던 내용의 결과를 또 통보를 받아요. 그러면 이걸 다 통합적으로 해서 확정 통보를 받습니다. 네, 이제 이 발주 계획이 통과한다 이렇게 해서 진행해라라는 확정 통보를 받으면 이때 이제 그 발주기관은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2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누가 하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이 발주 절차 어디서 진행해요? 지금 세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객관식으로 나온다면 세 가지예요. 자, 여기 맨 처음에 수요기관, 즉 발주기관이죠. 수요기관, 그리고 조달청, 그 다음에 공급업체. 일단 찍어도 세 개예요. 그러면 요 발주 절차는
현재 수요기관 내부에서 하는 행동입니다, 요거. 그래서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을 해요. 그러면 수요기관 내에서 이 계획을 통해서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을 하면 자체적으로 조달을 할지, 그래서 자체 조달을 해서 내부 계약을 의뢰를 할지, 아니면 조달청을 통해서 중앙 조달을 의뢰를 할지, 요 방식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방향을 잡으면 이제 발주 절차의 가장 중요한 사전 규격 공개를 하게 돼요. 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사전 규격 공개는 모든 의무 사항이거든요. 자, 그러면 조달청이 중앙 조달로 하게 됐을 때 중앙 조달로 결정을 해서 조달청에게 계약 의뢰를 하게 되면 사전 규격 공개는 당연히 조달청이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부 자체 조달로 결정해서 내부 계약을 의뢰했다. 그러면 사전 규격 공개는 생략해도 될까요? 사전 규격 공개는 지금 보면 조달청이 하나? 즉 이 사전 규격 공개는 조달청의 하나의 요 나라장터에다가 사전 규격 공개를 적어 놓습니다. 요 사전 규격 공개는. 그러면 자체 조달로 계획을 한다 하면 요 사전 규격 공개는 하지 않나? 아닙니다. 사전 규격 공개는 모두 다 진행을 하는데, 그러면 요 수요 기간 내에 계약 담당자들은 요 나라장터에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넣고 들어가서 자체 조달로 하게 되는 그 내용들을 역시 사전 규격 공개로 올려 놓습니다. 즉 그래서 사전 규격 공개는 자체 조달이든 아니면 중앙 조달이든 다 짓는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입찰 공고는 다 투명하게 공개돼야 되기 때문에 자체 조달로 하던 중앙 조달로 하던 모든 잠재적인 공급업체가 다 들어올 수 있게끔 나라장터라는 곳을 통해서 다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여러분들이 까먹지 말고 기억해 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요 발주 절차. 그렇게 해서 9단계를 통해서 마지막 사전 규격 공개까지 끝나면 이 발주 절차는 업무일 기준으로 20일 내외가 소요가 돼요. 의외로 빠르죠? 저는 의외로 빠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시면 9가지 지금 단계를 발주 계획이 발주 기관에서 계약하는 부서에다가 또 보낼 것이고, 또 감사하는 부서에 왔다 갔다 하고, 일단 한 사람들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 좀 시간이 걸릴 텐데 이게 20일 만에 끝난대요. 20일 내외. 그래서 요 소요 기간은 발주 계획 단계는 20일 내외로 걸린다. 그래서 공급업체의 사전 준비 기간 또는 수요 기간의 요 내용들의 사전 준비 기간은 입찰 공고 전 최소 1개월 전후로 준비해야 된다고 적혀 있어요. 이해되시죠? 20일 내외로 발주 절차가 공식적으로 20일 내외가 소요가 되니까 요 발주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까지 포함하게 되면 입찰 공고 올리기 전까지 수요 기간 내부에서 내가 필요한 물건을 조달받겠다라고 하면 1개월 전후에 이 사전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이 내용인데, 지금 그 표준교재에서는 요 내용을 기간별로 상세하게 적어 놨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면 그 전에 여러분, 사전 규격 공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 지금 1교시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전 규격 공개 제도인데, 이 사전 규격 공개 제도는 뒷부분에서 또 여러분들 4장 내용에서 또 나옵니다. 이 사전 규격 공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입찰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입찰 공고 전에 해야 한다. 두 번째,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 산업은 10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모든 공사 입찰은 물품과 동일하게 사전 규격 공개가 법적 의무사항이다. 수정 가격 5천만 원 미만인 물품 구매는 사전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지금 여러분들 사전 규격 공개 내용에서 배우지 않았는데, 한번 문제로 통해서 이제 앞으로 배워보실 내용을 설명을 해보면, 어쨌든 1번 지문은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 들은 걸로 통해서 하실 수 있죠. 입찰 공고 전에 시행한다. 맞고,
소프트웨어 산업은 사전 규격 공개는 10일 이상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5일, 이렇게 긴급 3일, 소프트웨어 산업은 10일. 그리고 추정 가격 5천만 원 미만, 사전 규격 공개는 모두 의무 사항인데 예외가 있어요. 항상 예외가 있는데 연 그 1년 내에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이거 안 적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이 수업이 내용이 나와요.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사전 규격 공개가 미리 올라와 있었어. 그러면 일단 그 나라장터 그 안에서 최근 걸로 이렇게 조그만한 1번, 2번, 3번, 4번 내에서 또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사전 규격 공개가 등록이 되어 있던 내용은 사전 규격 공개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추정 가격이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미만은 사전 규격 공개 안 해도 됩니다. 생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사 입찰 같은 경우는 의무 사항이 아니라 선택 사항입니다. 요 내용. 그러니까 물품과 서비스는 무조건 의무 사항인데 모든 공사는 아니라 공사 중에서도 공사는 선택할 수 있다. 요 내용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그냥 유추만 한번 하고 넘어가면서 우리 이제 기간을 한번 볼게요. 내용은 되게 많게 적혀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어디서 오래 걸리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이 표를 한번 발췌해서 왔는데 페이지는 여러분들 40페이지, 요약제 페이지 40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1단계로 발주 계획을 수립합니다. 누가? 발주 부서가. 그래서 이 발주 계획을 수립하는 거는 사전에 준비를 해요. 뭐를 예산 안에서 뭐를 살지, 그리고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어떻게 살지 이런 내용들을 수립을 하고 이 발주 계획을 수립한 내용을 토대로 계약을 심사받거나 일상 감사를 의뢰를 해요. 그래서 계약 심사를 하게 되면 계약 부서에, 그리고 감사를 의뢰하는 곳은 감사 부서에 보냅니다. 각각 1일씩 걸려요. 그리고 나서 계약 심사를 계약 부서에서 받았던 이 계약 부서가 다시 발주 부서로 결과를 통보를 해줘요. 기간은 이틀 정도 걸린 거죠. 그래서 3일. 그리고 이 감사를 의뢰받았던 감사 부서가 또다시 발주 부서로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4일 걸렸죠? 그러면 즉 이 내용에서 간단하게 유추해 보면 뭐냐면 계약 심사에서는 여러분들 뭐를 하시냐면 그냥 일단 적정성을 파악을 한 거고요. 여기에서 감사에서는 좀 더 세분돼서 적정하고 타당한지, 아이고, 기간이 더 많이 걸린 건 보는 것들이 더 많겠죠? 일상 감사를 결과를 통보받아요. 그래서 이걸 다 통합해가지고 타당성 검사를 통해서 다 받은 내용을 이제 발주부서에 확정 통보를 받습니다. 하루 정도밖에 안 걸려요. 왜냐하면 여기 각각의 부서에서 결론을 지어서 왔으니까. 그래서 타당한지를 확정 통보를 받아요. 그래서 누적해서 지금 8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통해서 발주부서는 사업 추진 계획을 확정을 지어요. 자! 하는 내용으로 내부적인 회의를 거쳐서 또 3일 정도 걸려서 확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 계획을 확정을 하면 자체 조달로 할지 중앙 조달로 할지, 만약에 자체 조달로 할 경우에는 발주부서에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조달은 항상 보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발주부서 내에서 또 해버리면 공정성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부서에서 진행을 합니다. 자체 조달일 경우에. 그러면 중앙 조달로 할 경우에는 계약부서에서 이제 조달청으로 이전을 해가요. 그렇게 해서 또 이틀 걸리고 또는 중앙 조달로 할 경우에는 6일 정도, 7일 정도 걸리고. 그러면 이 내용들을 통해서 각자가 사전 규격 등록을 조달청 또는 발주기관이 사전 규격 등록을 나라장터에다가 오픈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보시면 총 23일 정도 걸렸죠? 가장 많이 걸리는 시간들을 보면 어쨌든 계약 심사 결과를 확정 통보하기 전에 요 감사받는 이 기간, 그리고 중앙 조달로 넘어가는 이 기간,
그리고 사전 규격을 등록하는 요 기간들이 중요 기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간이 오래 걸렸다라는 거를 유추해 보면 아, 이 단계에서 요 내용들이 가장 중요하구나를 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 내용들을 통해서 요 내용들을 표준교사에는 되게 길게 적혀져 있어 가지고 내용이 참 많은데 이걸 각각의 단계별로 또 세분돼서 여러분들이 한번 내용을 배워볼 겁니다. 보시면 첫 번째 발주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누가? 발주부서가 예산을 확보한 내용에서 그 내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할 거고 그리고 체크리스트라는 방식으로 뭐뭐뭐뭐 할지 그런 집행계획 수립 검토 요소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데 요거 단계는 발주에 20일 내외로 걸리는 내용이 아니라 사전에 다 준비를 해 놓습니다. 우리 조달 계획 준비 단계 때 했었죠? 사전 준비를 하고 그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계약 심사나 아니면 감사를 의뢰를 하죠. 그래서 계약 심사를 할 경우에는 운영지원과나 아니면 회계과, 계약 부서에게 나 이런 발주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어떤 내용들인지 보시면 설계서관 불일치 사항, 원가 계산 작성 방식 및 표준 시장 단가 적용의 적정, 표준 품셈, 각종 법정 경비 요율의 적정성, 가격 정보 견적 가격 등 가격 결정의 적정성, 산출된 물량의 적정 산출 여부 다 보시면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이 계약 심사는 적정성을 파악하는구나. 적정하구나. 이런 내용을 의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토대로 이제 운영지원과는 적정성을 파악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발주 기관이 이제 일상 감사도 의뢰를 하는데 감사부서에 그래서 감사라는 거는 이 감사 혹시 여러분들 그 감사받는다라는 아 우리 여러분들 그 지금 대통령이 국정감사 하는 내용들 그 막 요즘에 유튜브로 막 하시던데 그런 거랑 같습니다. 그럼 그 감사를 하려면 가 가지고 시찰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다 먼저 서류를 받죠. 그래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산출내역서 이런 내용들을 추가로 제출을 합니다. 이 감사부서에. 그래서 이 내용들을 통해서 감사부서는 사업 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 그리고 사업 목적의 명확성, 사업 추진 내용의 타당성, 그리고 정확성, 재원 조달 집행의 적절한지, 원가 계산 및 예정 가격 산정 계약 방법 및 절차의 적정, 예산 목적의 사용 여부를 감사를 하게 되는데 이 업무 내용들은 보시면 적정성 플러스로 타당한지 명확한지 이런 내용들을 감사부서에서 또 이제 업무를 하게 됩니다. 검토를 중점적으로. 오케이. 여기까지 이제 통과가 되면 이제 계약 심사 결과를 통보를 해줘요. 누가? 이제 그걸 받은 운영지원과나 이제 계약 담당 부서가 이제 다시 발주 부서로 결과를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심사 항목에 대한 검토 결과가 타당한지, 적정한지 아니면 비적정한지를 적정성 여부를 통보를 해요. 그다음에 일상 감사를 의뢰받았던 감사부서 역시도 발주부서에 타당한지 이러한 내용들을 결과를 통보를 해줍니다. 그럼 이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계약 심사 결과를 확정으로 통보받아요. 그럼 이 확정 통보를 받은 걸로 발주처는 진행을 하겠죠. 진행을 할지 아니면 말지. 그래서 발주부서는 감사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계약 심사 내용을 확정하는 통보를 이제 받습니다. 요 사업 추진 계획을. 이 사업 추진 계획을 통해서 내부 계약을 의뢰를 할지, 그 내부 계약을 한다는 얘기는 자체 조달로 할지 아니면 중앙 조달로 할지 하는데 먼저 내부 계약을 의뢰할 때에는 발주부서가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주부서에서 하지 않고 운영지원과 또는 회계과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요 사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첨부해서 계약을 의뢰하고 만약에 자체 조달로 하지 않고 중앙 조달로 하겠다라고 하면 조달청으로 의뢰를 줍니다. 그렇게 해서 똑같은 내용들을 이제 조달청에 의뢰한다. 그러면
의뢰받은 조달청 또는 발주기관 계약 담당 부서는 요 발주기관은 나라장터의 구매 규격을 사전으로 공개하는 단계로 이 발주 절차는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그 사전 규격 공개는 기간이 일반적으로는 5일, 긴급한 경우는 3일, 그리고 소프트웨어 산업은 10일 이렇게 해서 딱딱딱 정해진다. 요 내용까지가 발주 절차의 단계입니다. 요 내용을 한번 책으로 한번 봐보시면 40페이지에 여러분 제가 다음번 교재에서는 여러분 요 내용들을 최대한 줄여서 표로 한 장의 표로 한눈에 보이시게끔 해 드릴 건데 일단 먼저 문자로 정리해 놓은 내용을 밑줄 그으면서 한번 볼 때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저는 1 단계부터 요 9 단계까지를 형광펜으로 좀 표시를 해 놨습니다. 1 단계가 발주 계획 수립 그리고 41페이지의 2 단계가 계약 심사 및 의뢰 일상 감사 의뢰. 그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면 동그라미 3 번으로 3 단계 계약 심사 결과 통보. 그다음에 조금 더 눈을 내리시면 4 단계 일상 감사 결과 통보. 그다음 장으로 이제 5 단계 계약 심사 결과 확정 통보. 동그라미 6 번으로 6 단계 사업 추진 계획. 좀 더 내리면 이제 7 단계의 내부 계약 의뢰 또는 이제 8 단계 조달청 계약 의뢰. 그래서 그다음에 9 단계 사전 규격 등록. 요렇게 해서 이 단계만 여러분들 해 놓으시고 다시 앞으로 넘어가셔서 이제 40페이지부터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넘어가면 첫 번째 단계의 발주 계획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담당 부서가 어딘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요 3 군데 중에. 일단 수요기관인 발주부서, 사업부서이다. 그리고 업무 내용은 어쨌든 범위 내에서 집행계획 수립한다는 얘기가 무슨 범위냐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예산 확보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요 내용들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41페이지 가시면 2 단계 계약 심사 및 일상 감사를 의뢰하는데 계약 심사의 주된 내용들은 다 여러분들 요 계약 심사의 내용은 적정성을 파악한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쉽게. 그리고 일상 감사는 적정성 플러스로 타당성과 그다음에 명확성 요게 필요하다. 요런 거. 그래서 저는 계약 심사에다가 적정성이라고 표현해 놨고 일상 감사에다가는 적정성 플러스 타당성, 일상 감사 옆에다가는 적정성 플러스 타당성, 그다음에 명확성 이렇게 적어 놨고 그다음에 계약 심사 결과는 역시 적정성을 결과 받고 그다음에 4 단계 일상 감사는 타당성을 검사 결과를 통보 받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 42페이지 보시면 이제 심사 결과를 확정 통보를 받는 발주부서가 6 단계 사업 추진 계획까지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내부 계약 또 내부 계약을 의뢰한다는 거는 여러분들 어떤 조달? 자체 조달. 그래서 그 괄호 열고 자체 조달이라고 적어 두시고 내부 계약을 의뢰한다는 거는 자체 조달. 그리고 8 단계의 중앙 조달청 계약 의뢰를 한다는 거는 중앙 조달이라고 또 적어 두시면 나중에 한 번에 또 생각하시기가 좀 수월하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 2 가지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사전 규격을 등록을 한다. 그 사전 규격 등록은 업무 내용에 여러분들 이거 밑줄 그어 두세요. 어디다가 사전 규격을 등록하냐면 나라장터에 42페이지 보시면 나라 42페이지에 사전 규격 등록 9 단계에는 나라장터에다 등록한다라는 걸 꼭 여러분들이 밑줄을 그어 두시고 네. 그래서 이 공급업체 같은 경우는 나라장터 이렇게 해서 나라장터에 올라온 사전 규격 등록 내용을 보고 신속하게 이제 그 조달 준비를 하게 되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요 입찰 공고 전에 올라가는 사전 규격 등록을 확인하는 게 공급업체에서는 수주 성공의 가장 첫 번째다라는 게 가장 중요 단계입니다.
그다음으로 하는 게 여러분들 43 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 수요 요청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난주까지 배웠던 요 종료까지 게시, 입, 관종에 해당하는 전체 내용을 한 장으로 지금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럼 보시면 옆에 되게 알록달록하게 색깔을 표시해 놨는데 요 색깔의 의미가 뭔지 유추하실 수 있으신 분? 유추하셔 가지고 정답을 아시는 분은 먼저 선착순으로 제가 커피 하나 쏩니다. 담당자 선생님. 네. 기관. 똑같이 담당자 선생님. 기관. 저 커피값 줄었네요. 요 내용이 뭐냐면 지금 그 표준교재에서도 내용이 한 게 뭐냐면 요 단계에 맞는 이 업무 수행 절차를 표시해 놨습니다. 즉 우리 조달 계획, 그리고 시장 조사, 입찰 단계, 계약 관리, 그다음에 종결에 해당하는 단계들을 요 지금 1 번부터 20 번까지의 전체 조달 절차에 요 5 단계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그 글로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럼 보시면 색깔이 하나, 둘, 셋, 넷, 5 개. 요 5 단계입니다. 한번 보시면 제일 첫 번째로 수요가 발생됨을 그 수요 기간 내에서 먼저 수요 발생을 인식해요. '나 이런 거 필요해.' 이런 내용을. 그래서 조달청으로 조달 요청을 하는 단계가 시장 조사를 통해서 이제 시장 조사 단계로 조달 요청을 하게 됩니다. 시장 조사 결과를 들고 조달 요청을 해요. 즉 중앙 조달일 경우라는 얘기죠. 그래서 조달 요청을 접수받은 조달청은 규격을 검토하고 사전 규격을 공개합니다. 지금까지 했죠. 발주처에서 한 거 내용. 그래서 구매 방법, 계약 방법을 결정하는 구매 결의를 통해서 이제 입찰 공고하는 입찰 단계로 넘어가요. 입찰 공고를 통해서 입찰 공고를 하게 되면 그 조달청 내부의 조달 담당자들이 기초 금액을 작성해요. 그럼 이 기초 금액을 작성한 걸 토대로 입찰 참가 업체들이 여기서 그럼 먼저 기초 금액을 작성하면 이 기초 금액은 본인들끼리만 알까요? 수요기 그 조달 그 담당자들 내부 안에서 조달 기관 내부에서만 알까? 이 기초 금액 작성한 내용을 보고 입찰 금액을 평가해 가지고 '어허 너네 제대로 잘 썼군.' 이렇게 볼까요? 아닙니다. 요 기초 금액은 평가하는 금액이 아니라 이제 입찰서를 제출을 받을 때 사람들이 이 기초 금액을 보고 "예정 가격을 작성하라." 이 기초 금액을 보고 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모두 공개가 되는 금액이에요, 금액은. 그러니까 기초 금액을 작성해서 이제 입찰을 붙이죠, 입찰. 그래서 입찰해서 이제 예정 가격을 작성하는데 요 내용은 기초 가격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2% 또는 3% 인데 국가계약법에서는 2%, 지방계약법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3%로 예정 가격을 작성을 해요. 그러면 이제 뚜껑을 열어서 이제 낙찰자를 선정을 합니다. 평가 안에 있겠죠. 평가해서 낙찰자를 선정을 하면 이제 계약 관리 단계인 계약 체결 단계로 넘어가요. 계약을 체결해서 그 계약을 체결받은 공급업체, 즉 요 공급업체들은 착수계를 제출을 합니다. 이 착수계는 준비한 다음에 좀 시간 끌어 가지고 착수계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이제 10 일이라는 기간이 나와요. 10 일. 또 공고 기간은 또 우리 9 일에서부터 또 여러 개 있고 계약 체결은 여기죠. 그러니까 계약 이행을 하고 착수계를 제출하면 계약이 이행이 되고 검수 요청하고 인수를 받아서 영수증을 발급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계약 관리. 그다음에 대금을 지급해서 마지막 계약 종결하고 요 대금 납입 고지 및 수납은 요거는 이제 공급업체가 아닙니다. 계약 종결로 하면 공급업체는 계약이 끝났지만 요 단계가 뭐냐면 특이한 단계가 요 20 번 단계가 조달청이 미리 대금을 줬어요, 공급업체에. 그러면 조달청이 그걸 예산으로 줬으면 지금 조달청이 필요해서 이 조달 사업을 한 게 아니죠? 수요 기간이 필요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돈은 줬어, 조달청이. 대지급을 했어. 그러면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돈을 어디서 받겠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조달청이 만약에 대지급을 한 사유가 있으면 그 조달청은 수요 기간에다가 계약 금액과 계약 여기에다가 계약 금액과 공짜로 해줄 수 없잖아. 지금까지 업무들을 했는데. 그래서 수수료를 받아서 청구합니다. 요 내용. 그래서 대금 납입 고지 및 수납 이 마지막 단계는 공급업체가 들어가는 단계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요거를 43 페이지에 한눈에 보이는 요 표로 한번 보시면 재밌어요. 여기 보시면. 작성하다가 눈알 빠지는 줄 알았어요. 제일 첫 번째로 보시면 이걸 색깔을 조금 더 짙게 해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3 개의 기관이 나와 있죠. 계약 상대자인 공급업체, 그리고 수요기관, 그다음에 조달청. 먼저 보세요. 회색으로 조금 음영되어 있는 요 3 개의 기관이 해당하는 내용들이고,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보시면 파란색으로 수요가 발생이 된 조달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있어요. 수요가 발생됨을 예산안에서 또 수요가 발생해서 그 자체적인 발주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이 수요 발생 단계를 시장 조사를 통해서 그 발주 절차 우리 9 단계 했었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조달 요청을 합니다. 9 단계까지가 아니겠네. 8 단계까지겠네요. 중앙 조달까지 하니까. 여러분들 무슨 8 단계냐면 아까 지금 방금까지 우리 계속 했던 요 여기까지 지금 계약을 의뢰하게 되는 단계까지가 동그라미 2 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조달 계획 세워서 그 안에서 치열하게 계약 심사 받고 감사해서 사전 사업 추진 계획을 확정 지으면 이때 내부 계약으로 할지 조달 계약 중앙 조달로 할지 결정을 했잖아요. 그럼 이 내용들을 다 이제 중앙 조달로 했다라는 걸로 이제 43 페이지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중앙 조달로 하겠다라는 내용이. 그러면 중앙 조달로 하게 돼서 조달청에게 그 자료를 조달 요청을 합니다. 동그라미 2 번으로 43 페이지에. 그럼 조달 요청을 받은 조달청은 조달 요청을 접수받고 동그라미 3 번 규격 검토 및 사전 규격 공개를 역시 조달청이 하고 나라장터에 등록을 하고, 그래서 계약 방법을 결정하는 구매 결의 보시면 구매 결의에서 또 그 괄호로 계약 방법 결정의 개까지만 하고 또 약 방법 결정을 색깔을 이렇게 해 놨잖아요. 나름의 뭐냐면 여기 시장 요 내용이 뭐냐면 "시장 조사에서 입찰로 넘어간다."라는 단계입니다. 요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표준 교재 보시면 시장 조사 2 단계 시장 조사에서 3 단계인 입찰 절차로 넘어가는 단계이다. 요 동그라미 5 번째 구매 결의 단계가 그렇게 해서 제가 색깔을 2 가지로 표현을 해 놓고, 그럼 계약 방법을 결정할 때 어떤 계약 방법이냐 보면 일반 경쟁으로 할 것인지 제한 경쟁으로 할 것인지 지명 경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수의 계약으로 할 것인지. 참 여러분들 그 사전 규격 공개를 아까 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을 1년 내에 한 1회 이상 했던 사전 규격 공개는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고 5천만 원 미만도 안 해도 되고, 뭐 거기에서 수의 계약도 포함됩니다. 수의 계약일 경우에는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찜했어. 찜해 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전 규격 공개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추가적으로 지금 얘기를 해 드린 거고, 그래서 동그라미 6 번으로 보면 이제 입찰 단계로 넘어가요. 초록색으로 입찰 단계가 넘어가고, 입찰 단계가 시작되는 건 입찰 공고부터, 입찰 공고문에 이제 기초 금액을 작성하고 입찰하고 예정 가격 작성해서 개찰해서 낙찰자 선정하는 단계까지 요 조달청이 또 하고, 그러면 조달청이 계약 체결까지 계약 상대자랑 체결을 합니다. 그럼 계약 체결을 하고 나면 그다음 단계로 하는 게 이제 계약 상대자로 눈을 오른쪽으로 돌리셔야 돼요. 동그라미 13 번에 계약 상대자가 착수계를 제출을 하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착수계가 뭐냐면 어 여러분들 착수 뭐라고 표현할까? 여러분 그
제일 쉬운 말로 시작한다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뭐 조금 더 어려운 말로 그냥 착수라고 얘기한 거지, 착수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착수계를 조달청한테 줄까요? 아니면 수요기관에게 줄까요? 저는 요 내용이 지금 계약을 체결한 게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대신. 그래서 조달청에게 착수계를 제출하는 줄 알았는데 착수계는 수요기관에게 줍니다. 재밌죠? 제가 잘못 읽은 줄 알아요. 그래서 되게 번거롭잖아요. 계약 체결을 조달청과 했어, 공급업체가. 그러면 그 착수계는 수요기관에게 줍니다. 근데 그 사이에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 계약 관리 시간 금요일에 배우실 텐데, 상세하게 배우실 텐데, 그 뭐냐면 이 계약 체결을 하고 나면 그 공급업체는 나라장터에다가 본인들이 납품할 그 예를 들어 다수공급자 계약이든 이런 내용들을 본인들이 할 내용을 나라장터에 등록을 합니다. 즉 나라장터에 등록하는 업체가 돼요. 그러면 그 나라장터에 등록한 업체명을 보고 수요기관이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이제 이행하게 되는 단계가 와요. 즉 요 내용은 뭐냐면 조달청이 공급업체와 계약을 해결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해결을 했지만 요 공급업체와 요 계약 체결을 했지만 이 계약은 누구를 위한 계약이냐면 조달청이 아닌 수요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수요기관을 대신해서 조달청이 요청을 받은 거거든요. 이 조달 요청을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원래 관계는 요 둘 관계였던 거죠. 그래서 착수계는 공급업체가 이렇게 수요기관에게 착수계를 이렇게 주는 겁니다. 수요기관에게. 어? 착공계. 그렇죠. 공사일 경우에는 착공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 혹시 TV 보시면 공사 이제 들어가면 이렇게 띵 눌러가지고 가위 자르는 거 있죠? 분공식 하는 것처럼. 착공한다 이런 거. 분공식처럼. 이제 삽 푸는 거 있죠? 삽 푸는 거. 네, 그게. 아직도 착수에 지금 머물러 계셨던 거예요? 어쨌든 이게 아마 한자일 건데 이게 시작한다는 걸 겁니다. 이게 착수. 그렇게 해서 요 착수계를 제출하고 계약을 이행합니다. 누가? 계약 상대자가.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해서 계약을 이행하면 동그라미 14에 43페이지에 동그라미 14에 계약을 이행하고 나면 다 계약 관리 내용을 통해서 다 잘 됐어 라고 하면 동그라미 15로 화살표에 검사 검수를 요청을 합니다. 누구한테? 수요기관에게. 그렇죠? 왜냐하면 불관의 지금 관계예요. 불관의 관계이기 때문에 검사 검수 요청을 수요기관에게 합니다. 그러면 그 검사 검수 요청을 받은 수요기관은 인수를 받아서 검사 검수를 해요. 그렇게 해서 검사 결과 통과돼. 그리고 검수 결과 통과가 돼. 그러면 요 영수증을 발급을 해줍니다. 납품 확인증이라는 실제적인 용어로 영수증을 계약 상대자에게 줘요. 그러면 계약 상대자는 또다시 그 영수증을 들고 또다시 동그라미 18번으로 갑니다. 그 위에 있죠? 동그라미 18번에 대금 청구 및 영수를 해요. 그러면 조달청이 대지급을 할 수도 있고 수요기관이 지급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요 내용들을 통해서 조달청의 업무는 대금 지급했으면 계약이 종결되는 것까지가 끝이 납니다. 조달청의 업무는 끝이에요. 근데 20번이 하나가 더 주황색으로 남아있죠? 요 주황색이 뭐냐면 대금 납입 고지 및 수납. 요게 조달청이 대지급했을 경우에는 수요기관에게 다시 이 대금을 납입 고지를 이제 받는 겁니다. 수요기관이. 그래서 수요기관이 조달청에게 계약금과 소정의 수수료를 같이 해서 조달청에 지급하는 데까지가 요 계약 업무 수행 절차가
전체에 해당합니다. 요 20단계. 그러면 이 20단계에 해당하는 또 각각의 1번부터 20번까지가 그다음 시간에 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백헌 교수님이 원룸의 단계가 이렇게 많은지 그죠? 요 단계. 그럼 보시면 근데 그래도 저희 과목은 너무 재밌는 게 요 내용 안에서 또다시 또 일어나죠. 그래서 복습이 본의 아니게 자꾸자꾸 돼요. 그래서 요 단계가 지금 우리 1장에서 배웠던 개시 입관종에 해당하는 조달 계획, 그리고 시장 조사, 그다음에 입찰, 그다음에 계약 관리, 그다음에 종결에 해당하는 5단계 내용으로 또 전체 공공조달의 20단계가 또 이렇게 된다라는 내용이고, 또 눈치채셨겠지만 또 이 내용들로 3장과 4장이 또 이어져 있습니다. 커피 한 잔들 하시고 이거 뒤에 있는 한 단계씩 또 살펴볼까요?